자, 이 정권이 뭘 하는 방식을 보면 코너에 몰리면 항상 덮어 씌울 쪽이나 또 그런 코너에 몰린 부분에 대한 안갚음을 좀 부정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지금 문 정권이 이 추미애 사건으로 코너에 몰리자 추미애 사건이 왜 나왔을까 이렇게 보면서 이 윤석열 검찰이 추미애를 견제하기 위해 추미애 아들 의혹 문제를 배당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일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청문회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고발이 고소가 되어서 시작된 부분인데 그 책임을 조국을 지금 검찰을 해체하려니까 검찰이 조국 가족의 의혹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 윤석열 검찰이 추미애의 가장 약한 고리를 이렇게 지금 흘렸다. 이런 의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냄새가 오늘부터 나고 있는데요. 윤석열 부인 의혹 빨리 수사하라. 이렇게 시민 4만여 명. 이 시민이라는 사람이 대깨문이지 뭐 시민입니까? 4만 910명이 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난 9월 15일까지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 촉구 진정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4만 910명을 받았는데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우희종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와 은우건이라고 하는 광주대 교수 그리고 김민웅이라고 하는 경희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받았어요. 자, 김민웅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형님이죠. 자, 우희종이라고 이 서울대 수의학과 그 옛날에 황우석 그 박사 때 거론됐던 인물이고 더불어시민당의 지금 초대 공동대표예요. 원래 더불어시민당과 당을 만들려다가 거기서 지분을 많이 요구해서 그냥 깨고 나가서 새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일까지 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 완전히 대깨문 핵심인 게 직업이다. 교수가 부업일 정도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은우건이라고 하는 이 교수도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인권 침해다부터 시작해서 좌파 진영의 족보로 출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 3명을 대표자로 이름을 걸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서명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전에 이 윤석열에 대한 공격에 앞장섰던 멤버들은 최강욱이, 황희석이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조대진 변호사. 그러니까 문 정권에 컨트롤되는 그 앞에 서 있던 이 앞잡이들이 이전에 주로 공격을 조국을 수사하는 윤석열 공격을 맡아서 고소 고발을 했고 그때도 올해 4월 7일에도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 씨를 고발을 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사문서 위조로요. 자, 그때가 1탄이었다면 조국과 연루되어서 고발한 게 이번에 이제 추미애와 연루되어서 2탄에는 새 인물들을 또 교수로 내세운 맨날 하는 사람이 하면 빤하니까. 근데 이 교수가 그냥 교수가 아니라 대표적인 좌파 진영 정치 교수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11시에 중앙지검에 윤석열 부인에 대한 지금 신속 수사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내일은 법무부에 낸다랍니다. 좀 뜬금없어 보이는 최근에 윤석열과 정권 사이에는 이제 좀 공격하고 서로 그러다가 좀 진정이 되었나 싶었는데 다시 또 나왔다. 이거는 이제 추미애 사건의 방향을 지금 윤석열 쪽으로 돌리기 위한 부분이에요. 자, 최근 몇 달 동안 총선 이후에 윤 총장이 거의 발언을 하지 않고 그냥 숨만 쉬고 왔습니다. 자기
오른팔 왼팔부터 뭐 다 잘려버렸죠. 자, 그래서 우리도 좀 실망이 컸지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는 단계인데, 사실상 정치적 식물인간이 된 총장을 향해 마지막 또 칼을 들이밀어요. 이거는 뭐 때문이냐? 추미애의 병력 문제의 근원이 지금 검찰 내에 윤석열 총장 쪽에서 나온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또 연결해서 지금 그 보복을 하겠다. 그런데 노리는 거는, 보복은 꼭 지금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진짜로 노리는 거는 그게 아니라 윤석열을 여기에서 두들기고, 그리고 윤석열의 부인과 윤석열의 장모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갖다가 부추겨서 지금 추미애의 그 물타기를 하겠다. 그래서 추미애한테 쏠린 시선을 윤석열로 돌려서, 그래서 추미애가 상대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려다가 지금 여러 가지 추미애의 아들 문제를 들고 나온 세력에 의해서 지금 피해자가 된 것처럼 하기 위한 지금 역공작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말을 하는 내용을 보면, 고발하고 배당이 이루어진 지 5개월이 다 돼가도록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김건희의 신분은 중앙지검에 이례적이어서 그런 것인가. 그래서 50억 주가 조작 사건에 적용되는 공소시효가 내년 2월에 만료된다. 자, 외제차 관련한 회사 주식에 주가 조작했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9월이 시작되니 5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 이성윤 중앙지검장, 추미애의 하수인에게 수사 착수를 지시해 줄 걸 법무부에 지금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서명운동을 했고 4910명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과 황희석, 최강욱이 또 고발한 사건을 묶어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윤 총장의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상장 전후에서 시세 조작에 지금 연루됐다. 2009년 상장 후에 2011년까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렸는데 여기에 김건희가 차익을 봤다. 지금 이걸 들고 나오는 겁니다. 또 장모한테 새로운 의혹까지 지금 추가했어요. 파주의 한 의료재단에 투자하고 공동이사장에 이렇게 취임했는데 병원 운영진이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사건으로 구속된 사건에 연루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요양병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또 엮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이성윤이가 윤석열 총장 장모의 고소 고발 사건을 기존 형사 1부에서 형사 6부로 재배당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재배당한다는 것은 기존에 배당되어 있던 부서가 수사를 할 의사가 없으니 너 그거 내놔. 수사하려고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 딴 데로 그걸 배당을 해서 수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는 이성윤이가 사건에 대한 강한 수사 의지를 갖고 검찰 내에 신주류로 분류되는 순천고등학교 출신 검사가 지휘하는 부서로 옮겼다는 거예요. 순천고등학교는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이 나온 학교로 지금 검찰 내부에 완전히 잘 나가는 부서에는 다 포진되어 있다. 문정권의 지금 핵심 중성 검사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지검이 윤 총장, 김건희, 장모 최씨 등을 직무유기 소송사기죄 등으로 고소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서 형사 6부 박순배 부장 쪽으로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 5일날 형사 1부 소속
권내근 부부장 검사가 사건을 맡았다고 고소인한테 알린 지 사흘 만에 담당 부서가 바뀌었다. 고소인한테 누가 수사를 한다고 통보까지 했는데 뺏어서 딴 데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중앙지검 형사 1부로 배당된 지 5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재배당을 이성윤이가 했어요. 그럼 추미애의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윤석열을 흔들어 제끼고 추미애 아들의 지금 휴가 의혹을 그야말로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 형사 6부장 박순배는 정권 들어서 주류로 부상한 순천고등학교 출신 잘 나가는 부장이다. 그래서 대검찰청이 사건 재배당에 하는 규정에 따르면 검찰청의 장은,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같은 장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나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사건, 또 장이 직접 배당 필요성을 느끼는 사건에 대해 검사에 대해서 배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건의 성격을 놓고 보면 이것이 건설이나 부동산 범죄를 다루는 형사 8부나 경제 범죄를 다루는 형사 4부에 배당돼야 되는데 형사 6부는 지식재산과 문화 범죄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굴꾼도 아니고 지적재산권 유용한 사람도 아닌데 일선청 내에서 어디 주는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해당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의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상습적으로 고소하는 과거 장모 최씨 동업인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최강욱 황희석이 고발하고 또 정권과 가까운 조대진 변호사가 그 고발할 때 옆에 있고 그리고 이제는 또 이 정치 교수들이 또 시민이라고 4910명 서명을 받아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가족 들기에 정권이 착수를 해서 이제 이 이슈를 한동안 크게 띄어가면서 지금 추미애를 덮고 이렇게 나쁜 게 있는데 요 정도 나쁜 걸 가지고 시끄럽느냐. 자, 한번 봐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문제에서 이제 윤 총장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뭉개고 앉아 있으면 정권이 2년 보장해 주면서 잘 같이 가자 할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등 뒤에서 깊숙하게 찌를 건데 지금까지 쫄병들 다 죽도록 한번 들고 받아버리고 정리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고 지금 정권이 가만히 대우해 줍니까? 그야말로 이제 죽이려고 들지 않습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 총장 가족을 이제 지금 이렇게 오늘 족보 좌파 교수 3명이 시민운운회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걸 보면 판을 키울 겁니다. 이성윤이 기다렸다는 듯이 최강욱 등의 고발건까지 지금 다 배당을 새로 했고요. 그럼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아마 장모와 부인을 놓으라고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대목에서 총장이라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배려도 하지 않고 아마 난도질을 하러 들어갈 겁니다. 그럼 윤 총장은 이 사태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본인이 적어도 내가 많은 사안을 알고 있으니 나도 알고 니도 아니까 나는 못 건드릴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큰 오산이죠. 왜? 이 정권은 수많은 개를 풀어가지고 물게 합니다. 개 몇 마리 죽고 나면 또 새 개를 풀어요. 그래서 나도 알고 니도 알지만 나는 내가 쓰리 쿠션을 때려서 너를 물 수 있지만 너는 나를 못 물어. 지금 이게 정권이 윤에 대해서 자신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정권에 대해서 나도 아는 게 많은데 나한테 직접 건드릴 수 있겠냐? 그냥 변죽만 울리다가 계속 가겠지. 애들 시켜서 조금 찔러보다 빠지고. 근데 자기도 아마 이렇게까지 깊숙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칼을 들이밀 거라고 지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가족에 대한 지금 수사는 그야말로 국면 전환 2라는 겁니다. 광복절에 이어서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 삼류 주관지 수준의 이야기들을 이제 대거 양산해내면서 국민들을 또 거기로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